자, 물권법 마지막 담보물권 들어갑시다. 이 담보물권은 세 개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질권이라는 물권은 이제 우리 시험에서 빠지고 유치권하고 저당권 두 개 물권을 배우시는데 우선 그 두 가지를 배우기 전에 담보물권이라는 게 뭔지, 그다음에 담보물권의 공통적인 성질, 유치권이 저당권이든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을 좀 보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 밑에 이제 서설에서 담보물권의 일반 그랬는데 담보라는 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자, 돈 빌려줬으면 돈 받아야 됩니다. 돈 받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채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채권이라는 것은 힘이 세요, 약해요? 약해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채권은 채무자가 쉽게 해서 뭐 돈 빌린 사람이 돈을 갚아야 주는 거지, 돈을 안 갖고 배째라 그러면은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예. 그러니까 이 채권을 가진 사람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해야 자기가 채권을 만족을 얻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자기가 먼저 빌려줬다고 해서 또 먼저 받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순위가 없어, 이것은. 그러니까 이 채권 가진 사람은 불안하단 말이죠. 이 채권을 완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자, 담보라는 것을 요구를 하게 되죠. 이 담보는 이제 두 가지가 돼요. 인적 담보라는 게 있고 물적 담보라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이것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럼 사람을 잡아가느냐? 그건 아니고 여러분 잘 아시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보증인, 보증 세워라. 돈 빌리고 하잖아요. 네가 못 갚을 때 대신 갚을 수 있는 사람 보증 세워라. 요게 이제 물적 담보는 이제 물건을 담보로 잡으라는 거죠. 요게 우리가 배워야 될 담보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밑에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큰 문제는 없죠. 자, 그래서 뭐 읽을 것도 없는데 괄호 1번 담보의 필요성에서 동그라미 2번 가볍게. 따라서 이러한 채권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거나 채무자 외에 제3자의 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발달된 제도가 담보제도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이러한 채권담보제도로는 두 가지 인적담보제도하고 물적담보제도가 있다 해서 뭐 담보 종류 밑에 나왔는데 다 했던 얘기니까 우리는 물적담보, 담보 물건을 보시면 돼요. 자, 325페이지. 자, 그래서 이제 물건을 담보로 잡는 담보물건의 성질을 보게 됩니다. 자, 담보물건의 공통적 성질 그랬는데 그걸 공통적인 성질. 그래서 이걸 통유성이라고 그래요. 통유성. 공통의 통, 성질의 성, 가지고 있다 유, 통유성. 이게 하나하나 쪼개보면 별거 아닌데 쭉 읽어보면 이게 뭔 소리냐, 이게 무슨 성씨냐, 이게 이러고 있다고. 그래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 통유성이에요. 자, 뭐 유치권이든 질권이든 저당권이든 담보물건으로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이 뭐냐 얘기는 해. 항상 담보물건은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담보라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채권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채권이 없이 담보물건이라는 게 있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항상 이 담보물건의 통유성은 이 채권과 관련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2억을 빌려줬어. 그럼 여러분들은 2억 받을 수 있는 뭐가 있나요? 채권이 있어요. 그냥 여기서 끝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2억 빌려주고 1년 뒤에 갚으시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1년 뒤에 제가 갚을지 안 갚을지 여러분 저를 믿어요, 못 믿어요? 실험해 보겠어요. 여러분들 실험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 못 믿죠? 못 믿지.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알아, 2억을. 제가 뭐 1년 뒤에 나 모르겠다 그래 버리면 여러분들이 힘들어진단 말이지. 그래서 요 채권을 여러분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물건을 담보로 제공해 달라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아파트 담보로 제공했다고요. 그럼 여러분이 제 아파트를 물건을 담보로 잡았겠죠. 저당권 설정 같은 것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항상 이 담보물건이라는 것은 이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억을 저한테 빌려줬으니까 제가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한 거지. 제가 2억 빌리지도 않았는데 제가 아파트 담보 제공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채권이란 권리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파트에다가 예를 들어서 저당권이라는 것을 설정했을 때 저당권이란 담보물건을 가졌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배우는 것은 담보물건 저당권을 배우시지만 항상 여러분은 저한테 얼마 받을 2억 받을 뭐가 있다? 채권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권리 몇 개 있는 거예요? 2개 있는 거지. 돈 받을 뭐 하고요? 채권하고 그 아파트에 대한
담보물권, 저당권. 이게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 이 두 개의 권리는 어떤 관계이냐면 요게 주인이고 요게 종이에요. 이제 우리 민법을 배우다 보면 제가 그럼 채권하고 담보물권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다른 것은 연관시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연관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건데 무슨 관계에 있는 것은 주종 관계에 있는 것은 이건 연관시켜야 돼요. 이건 주인이고 이게 종이니까 이게 이도령이고 이게 누구예요? 방자야. 그러면 주인과 종의 관계니까 자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주종 관계에서 항상 여기뿐만 아니라 주종 관계에서 항상 나타나는 성질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부종성이라는 것과 수반성이라는 게 있는데 부종이라는 것은 운명을 같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데 운명을 같이 한다는 얘기는 주인이 없어지면 종도 같이 없어져야 돼요. 쉽게 해서 제가 2억을 갚으면 자 2억을 갚으면 이제 여러분의 채권은 없죠. 그러면 여러분이 제 아파트로 담보 잡았던 저당권은 등기는 돼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저당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등기부에는 저당권이라고 써져 있다 하더라도 그냥 자동으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부종성이라고 그래. 부종성. 예. 수반성은 수반이니까 수반 따라다닌다는 얘기겠죠. 예. 누가 누굴 따라다니겠어요? 종이 주인을 따라다니는 거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받을 2억을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것도 하나의 권리니까. 물론 제 동의가 있어야 되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2억 줘야 되는데 여러분 옆에 친구분한테 넘기면서 저한테 2억 받을 것을 친구한테 넘겼으니까 나중에 친구한테 갚으시오. 그래서 제가 예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채권 넘어가는 거예요. 물건은 그럴 필요가 없지만 무슨 얘기 되시죠? 예. 그러면 여러분이 2억 받을 채권을 다른 친구한테 넘겼으면 당연히 여러분이 제 아파트에 가지고 있던 뭣도 저당권으로 넘어가야지. 그러니까 채권 가진 사람이 계속 이것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등기부상으로 저당권 이전 등기를 이제 그거는 친구분한테 해줘야 돼요. 그것은. 예. 자, 수반성이라고 그래. 따라다닌다고. 근데 반대로 이제 자꾸 문제를 내요. 문제는. 그러면 채권이 이전되면 담보물권도 같이 이전되는 게 일반적이죠. 거꾸로 그러면 담보물권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면 자 채권도 같이 넘어가야 된다. 아니 담보물권을 채권과 분리해 가지고 요것만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 있냐 그 얘기죠. 그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그러니까 이 구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데서도 많이 이제 도움이 되는데 자 다시 수반성은 주인 채권이 다른 데 넘어가면 뭣도 넘어가는 거예요? 종도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꼭 같이 이렇게 주인 가는데 종이 같이 가야 되냐? 그건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자 그냥 주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이도령하고 방자라고 생각하시라고. 자 방자는 이도령을 수발들기 위해서 다니는 거죠. 그럼 이도령 가는 곳마다 방자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지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도령이 나 저기 춘향이 좀 만나서 좋은 시간 좀 보내려니까 너는 오지 마. 그럴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근데도 방자가 아니 난 종이니까 니들 뭐 하는지 나 또 쫓아가서 나는 꼭 봐야 되겠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도령 갈 때 누구도 가지만 방자도 가지만 그건 일반적이지만 예외적으로 이도령이 방자 보고 너 오지 마 나만 갈게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예. 네. 근데 거꾸로 방자가 이도령 보고 자 얘는 이도령을 쫓아다녀야 되는데 방자가 이도령 보고 나 향단이 좀 만날라니까 너 나 따라오지 마 해서 이도령 떼놓고 지 혼자만 가서 놀 수는 있어요 없어요? 이건 안 된다고 이것은. 이해되셨죠? 그 구조로 해서 이도령이 주고 방자가 종이고 그럼 여기 담보물권 중에서는 주인이 뭐가 되는 거고 채권, 종이, 담보물권 이렇게 구조로 들어가시면 돼요. 물론 이런 관계가 몇 개 있는데 우리 민법에서 그냥 그 구조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거기서 이제 정리해 봅시다. 채권이 이전되면 담보물권도 같이 이전되는 게 일반적이죠. 네, 그러면 이제 계속 이제 들어가 보면 채권은 담보물권과 분리해서 채권만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담보물권을 채권과 분리해서 담보물권만 양도할 수는
없다. 이제 그런 구조죠. 이해되셨죠? 예? 주종관계. 자, 그래서 담보물건의 공통된 성질의 첫 번째 부종성이 나오죠. 부종성. 운명을 같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69조를 보니까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자, 채권 나왔죠. 주인이란 말이에요.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우리가 피담보 채권 이렇게 표현을 해요. 피자가 이제 민법에서는 거기처럼 담보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담보된, 담보한. 그래서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 이걸 한마디로 피담보 채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피담보 채권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 자, 요게 시효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해서 소멸한 때에는 주인이 같죠? 그러면 저당권은 종이니까 저당권도 뭐 한다? 소멸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이제 그걸 이제 설명해 놓는 건데, 담보물건의 발생과 소멸을 피담보 채권에 의존하는 성질을 말한다. 이걸 부종성이라 한단 말이에요. 즉 피담보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저당권도 존재할 수 없고,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건도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그대로 소멸한 성질이다. 되셨어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괄호 2번에 수반성이라는 게 또 나오죠. 자, 수반성은 따라다닌다는 얘기예요. 자, 따라다닌다. 자, 넘어가시게 되면 동그라미 1번 보시면 피담보 채권이 이전하면, 자, 피담보 채권 이전한다 그러니까 이건 주인이에요? 종이에요? 주인이 이전하면 그 얘기예요. 담보물건 종이죠? 자, 종도 따라서 이전하는 성질이다. 즉 피담보 채권이 이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도 같이 이전합니다. 자, 이게 원칙적인 얘기지만, 자, 동그라미 2번에서 이제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는데 그냥 그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 피담보 채권이 이전되면 담보물건도 같이 따라가서 이전되는 게 이게 원칙이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이거는 그냥 피담보 채권을 담보물건과 분리해서 이 채권만 이전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동그라미 2번은 뭐 어렵게 써가지고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이 더 어려워질 것 같아가지고 자, 그냥 그렇게만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예. 네. 그런데 동그라미 3번 반대로 이제 그걸 조심하시라고. 저당권은, 자, 종이죠? 방자는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해서, 주인과 분리해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 담보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못한다. 자, 주종관계 구별하셨나요? 예. 네. 항상 주종관계 그러면 두 가지 성질을 딱 생각을 하세요. 하나 뭐라고요? 부종성. 하나 수반성. 부종성은 뭘 하는 거다?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운명을. 종은 주인과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수반성은 수반, 따라다닌다는 얘기죠. 이렇게 수반하면서. 자, 여기서는 이제 주종관계에서 주에 채권이 들어간 거고 종에 담보물건이 들어갔는데, 만일에 다른 게 들어갔다 하더라도 원리는 똑같다, 다르다? 똑같아요. 뭐 딴 게 들어가도 이제 딴 거 이제 배우실 때 그런 게 들어가면 돼요. 자, 그러면 항상 부종성 수반성 잡으시고, 그 다음에 괄호 3번 불가분성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건 이제 주종관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채권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한테 2억을 빌려줘서 2억이라는 채권이 있고 그걸 담보하기 위해서 제 아파트 전체에다가 저당권 설정했다. 불가분성은 뭐냐면, 그러면 이 채권이 없어져 버리면, 아예 없어져 버리면 여러분의 이 저당권도 말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대로 없어지겠죠? 이건 이제 부종성 얘기고, 불가분성은 제가 2억 갚을 돈이 있는데 여러분한테 1억만 먼저 갚았어요, 돈이. 그러면 이제 채권이 2억에서 얼마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2억을 담보하기 위해서 제 아파트 전체에다 저당권 설정했다가 제가 1억을 갚았으니까 채권이 반으로 줄었죠? 그러면 이게 주인이 반이 줄었으니까 종도 그럼 반으로 쑥 줄어가지고 여러분의 저당권도 제 아파트 반에만 미치냐, 뭐 이런 얘기지.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아요. 자, 2억 중에 제가 한 1억 8천을 갚았어. 그럼 2천만 원 남았죠?
그럼 여러분의 저당권은 제 아파트 화장실에만 미치는 그러지 않는다고. 이건 채권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저당권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줄어들지는 않아요. 완벽하게 다 없어졌을 때 깔끔하게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채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담보물권은 그 물건 전부에 계속 미치는 것을 불가분성이라고 그래요. 불가분성. 불가분이라는 게 나눌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채권은 나눌 수 있지만 담보물권은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보물권자가 피담보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성질, 이걸 불가분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 세 가지 기억을 하시고, 그 물상대위성은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보실 건 아니에요. 이건 저당권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자, 그것은 나중에 보도록 하고, 자, 그래서 일단 담보물권의 공통적인 성질 세 가지, 주종관계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부종성하고 수반성. 그 다음에 채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담보물권은 그 부동산 전부에 미치는 거다. 자, 그렇게 잡으시고, 자, 이제